안녕하십니까. 9월 9일 화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특집 방송 관계로 평소보다 늦게 인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11시 40분까지 건강, 여행, 생활, 경제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음악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박상민이 부릅니다. 해바라기. 바람 소리에도 가슴이 글썽이 나봐. 그대일까 그대 보낸 미련일까. 기다리는 꿈속에서도 뒤척이나 봐. 떠난 그대 혹시 오는 건 아닐까. 슬플 때나 아플 때도 함께 울고 웃어줬던 그대 못 견디게 그리운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세상의 말 다 치우니 이 말 하나 남네요. 늦었지만 미안해요 미안해요 더 아껴주지 못해서. 가난한 내 행복 안에 살게 해서. 두 걸음씩 멀어지나 봐. 그댄 점점 이별로 앞서가고 추억에 난 돌아가고. 이 세상엔 길이 없나 봐. 내 품속에 누구도 올 수 없게 난 그대에 멈췄나 봐. 내 눈물을 바람이 또 말려와도 그대 머문 바람인 건 여전히 난 느낄 수 있는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세상의 말 다 치우니 이 말 하나 남네요. 늦었지만 미안해요 미안해요 더 아껴주지 못해서. 가난한 내 행복 안에 살게 해서. 사랑은 늘 이별에게 비치고 그 이별은 또 다시 사랑으로 되갚는 거죠. 그대가 준 추억 모두 나 여기 쓰고 갈 테니 다음 세상 그대가 채워줘요. 네, 먼저 건강정보부터 전해드리죠. 성인 남성 66%가 비만 등 건강 위험 요인 2가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동맥 경화로 발생하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은 노년기로 갈수록 발생 위험이 크다. 하지만 대학병원 응급실에는 다소 이른 나이에 심장병 증세로 실려오는 환자들이 의외로 많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40대 중후반 남자이면서 다소 뚱뚱하고 흡연과 과음을 하는 경우다. 고혈압이 있는데 방치한 경우도 잦다. 그런 40대 젊은 심장병 환자가 지난해 4만여 명이나 됐다.
이런 현상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복합 건강 위험 요인과 만성질환의 네트워크 분석 보고서에 그대로 드러났다. 보건사회연구원 생활습관병 연구센터가 30대 이상 남성과 여성 1,903명을 대상으로 흡연, 비만 등 7개 건강 위험 요인 보유 정도를 조사한 결과 남성 3명 중 2명이 최소 2개 이상의 복합 위험 요인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43.9%였다. 가장 많은 건강 위험 요인을 가진 집단은 40대 남성이었다. 가장 적은 그룹은 40대 여성이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건강관리에 전반적으로 소홀했고 40대 남성이 가장 취약했다. 7개 건강 위험 요인은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질병 발생과 악화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고 식사가 불규칙하면서 과음을 자주 하고 평소에 운동은 안 하며 몸은 뚱뚱한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다면 최악의 조합이다. 이런 건강 위험 요인이 많을수록 심장병, 뇌졸중, 관절염, 신장질환, 대장암, 우울증 등을 피해가기 어렵다. 과음의 기준은 한 번의 술자리에서 소주 7잔 이상을 마시며 이를 주 2회 이상 하는 경우다. 운동 부족은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일주일에 4번 이하로 하는 수준의 신체 비활동 상태를 말한다. 비만은 체질량 지수가 25를 넘은 경우다.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를 미터값의 키 제곱으로 나눈 수치다. 보고서를 보면 남자는 40대의 건강 위험 요인이 정점에 이르다가 노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50대로 넘어가면서 행동 교정으로 줄일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담배를 끊기 시작하고 운동량을 늘리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비율이 늘었다. 반면 여성은 건강 위험 요인 보유수가 50대부터 점차 증가했다. 폐경기로 넘어가면서 건강 보호 효과를 지닌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비만과 혈압, 고지혈증 등 생물학적인 위험 요인이 늘어난 탓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건강 위험 요인을 한 개도 가지지 않은 남성은 9%, 여성은 16%에 불과했다. 이 건강 위험 요인이 만성질환 발생과 악화에 미치는 정도를 보면 남성은 흡연, 운동 부족, 고혈압, 비만, 과음, 영양 불균형, 고지혈증 순으로 컸다. 여성은 운동 부족,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영양 불균형, 흡연, 과음 등의 순이었다. 조선일보였습니다. 다음은 대장암 잡으려면 러브핸들 잡아라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다. 특히 나쁜 식습관이 주 원인인 대장암은 복부 비만과 깊은 관련이 있다. 러브핸들이라고 불리는 허리살은 내장 지방이 많아져 옆구리에 두둑하게 잡히는 살을 말한다. 한국인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남자 35.4인치, 여자 33.5인치 이상이면 심각한 복부 비만으로 본다. 대장암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각종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 현대인의 잘못된 생활습관에 의해 생기는 암이다.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발표한 184개국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대장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46.9명으로 세계 4위, 아시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복부 비만은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의 원인이 되며 우리 몸의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고 지방간 수면 무호흡증을 일으킨다. 비만과 대장암의 위험도를 비교한 국내 자료는 드물지만 외국 연구에 따르면 비만은 대장암 발생을 40% 높인다. 허리둘레가 10cm 증가하면 남자는 33%, 여자는 16% 정도 위험도가 올라갈 만큼 복부 비만은 대장암의 적이다. 마찬가지로 복부 비만을 조절하면 대장암 위험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정 체중과 그에 맞는 허리둘레를 유지하는 것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일일 칼로리 섭취량이 많아지면 복부 비만으로 이어져 대장암 위험도가 높아진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 붉은 고기, 고단백질, 고지방 식습관은 삼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굽고 튀긴 음식들이 많은데 고기를 먹더라도 수육 형태로 섭취하거나 흰살고기인 닭을 먹는 것이 대장암 발생을 낮출 수 있다. 전문의들은 주 5회 하루 30분 이상 땀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를 꾸준히 실천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든 암처럼 대장암도 평소 생활 습관을 조절해 예방하고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대변이 가래떡 모양으로 둥글고 길게 나오지 않고 어느 한 부분이 납작한 모양이면 항문 안쪽에 대변의 흐름을 막는 무엇인가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대변에 피가 묻어나오거나 배변 횟수나 모양 변화는 대장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다.
피로감, 체중 감소, 소화불량이 생기고 배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분별 잠열 검사를 권장하고 있다. 대변의 헤모글로빈 수치를 검사하는 것으로 암의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 현재로서는 1년에 한 번 분별 잠열 검사만 제대로 받아도 대부분의 대장암이 발견된다. 50세 이상이면 5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가족력이 있거나 용종 제거 경험, 염증성 장질환이 있다면 더 짧은 주기로 검사받아야 한다. 이대 목동병원 외과 김광우 교수는 분별 잠열 검사로 매년 건강을 살피면 암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조관우의 고향역. 코스모스 피어있는 적는 고향요 이뿐이 꽃뿐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달려라 고향 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요 코스모스 안겨주는 적는 고향요 다정히 손잡고 고개마를 넘어갈 때 흰머리 날리면서 달려온 어머님을 얼싸안고 바라보았네 멀어진 나의 고향요 달려라 고향 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요 다음은 여행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1999년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베트남 호이안을 소개한 기사입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베트남을 찾는 관광객들은 올 때마다 길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을 만큼 베트남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호이안만은 그렇지 않다. 199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올드하우스 거리의 목조 건물들은 우기가 되면 이끼와 풀에 덮여 새파랗게 변해버리는 지붕을 얹고 200년 넘도록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베트남 다낭에서 호이안을 들러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로 가는 여행은 시간을 점점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이다. 유적도시 호이안 여행은 푸젠 화교회관에서 시작됐다. 복건회관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17세기 중국 명왕조가 망하면서 호이안으로 피난해온 푸젠성 출신 장군들을 기념하는 곳이다. 6명 장군의 벽화가 그려진 입구를 지나 붉은 향들이 걸린 중앙홀로 들어서면 넘실거리는 파도 속에서 뱃사람을 구하는 바다의 여신 티엔호우 상이 있다. 티엔호우 뒤편의 작은 방에는 3개의 제단이 놓여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제단에 향을 피우고 소원을 비는데 한 제단만 선택할 수 있다. 조상과 신들이 나란히 놓인 이곳에서 사람들은 무슨 소원을 빌까? 맨 왼쪽에 있는 번영의 신 앞에서 가장 많은 향이 타고 있었다. 가운데는 조상의 안녕을 기원하고 오른쪽은 아이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비는 자리다. 16세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번성했던 무역항에 수십 개 나라 상인들이 모여 북적이던 흔적은 마을 곳곳에 남아있다. 일찍부터 화교들이 자리 잡은 호이안에는 푸젠 회관 말고도 차오저우, 광둥, 중화, 하이난 등 5개의 큰 중국 향후회관이 있다. 투본강 건너편에는 일본인 거리가 있었다. 1593년 일본교가 세워지면서 화교회관 거리와 일본인 마을을 연결해왔다. 두 마을의 차이가 거의 사라진 지금은 다리 입구를 지키는 개와 원숭이 동상만이 호이안이 수백 년 전부터 다문화 도시였음을 기억하고 있다. 해가 지면 반짝이는 눈을 뜨듯 베트남의 옛 도시 호이안의 등불이 밝혀졌다. 밤의 베트남은 낮과는 사뭇 다른 세속적인 표정이다. 사원들은 문을 닫고 가게들은 색색의 등에 불을 켜고 손님을 부르는 시간, 거리에는 활기가 넘친다. 보트 선착장 근처 공원에서는 베트남 노래를 부르는 공연이 열리고 음력으로 매달 14일에는 강물에 등불을 띄운다. 밤과 낮의 얼굴이 다른 것은 중부의 관문 다낭도 마찬가지다. 베트남 사람들의 휴양지이기도 한 이곳에는 해가 지면서부터 피서객들이 바다로 나온다. 하루에 한 번 비가 쏟아지는 우기에도 여전히 드센 낮의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다. 다낭의 해변가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연결하기 위해 올해 3월 지어진 용의 다리 근처에는 운동과 산책을 하러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다. 드래곤 브릿지 아래 큰 나무들 앞에도 어김없이 소원을 비는 촛불이 켜졌다. 서유기에 나오는 부처님의 5손가락을 닮았다고 해서 오행산이라고 불리는 다낭 근처의 산, 다낭 시가지를 내려다보는 65m 높이의 해수, 열의 관음상 등 베트남 어디서든 간절히 손 모으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지나가는 시민에게 농담삼아 몇 분의 신을 모시느냐고 물었더니 나무를 지키는 신, 부엌신, 땅신, 도래신, 헤아릴 수 없다고 답한다. 신앙의 자유는 있어도 포교의 자유는 없는 베트남에서 시민 대부분은 불교도지만 힌두교나 전통적인 믿음에서 온 수많은 신들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신들의 수도 앙코르와트라는 제목의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비행기로 1시간 30분이면 신들의 수도 앙코르와트가 있는 캄보디아 시엠립에 도착한다. 비오는 이른 아침 시엠립 시내에 있는 어린이병원 앞에는 아기를 업은 엄마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운영되는 이 병원 앞에 서 있는 거대한 얼굴상은 앙코르와트를 지은 수리아 바르만 2세의 얼굴이면서 앙코르와트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는 천년의 미소를 띤 사면상을 닮았다. 우리에게 부처의 4가지 미덕인 자비, 보호, 연민, 평정심을 갖춘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고대 크메르 사람들로부터 지금 캄보디아 사람들의 공통의 바람이라고 했다. 시엠립 중심가에서 북쪽으로 5km를 가면 갑자기 앞이 탁 트이면서 거대한 사원 앙코르와트를 둘러싼 200m 너비의 인공호수 앞에 서게 된다. 사암으로 만들어진 220m 길이 다리를 건너면 만나는 서쪽 성벽에는 춤추는 여신 앞사라들이 완성되지 못한 채 윤곽만 남아있다. 1층 지옥에서 2층 지상으로 그리고 3층의 천국으로 올라서면서 앞사라 부조는 더욱 뚜렷하고 풍성해진다.
여백을 허락하지 않는 벽은 힌두교와 왕조의 전설로 빼곡하고 회랑을 돌 때마다 중앙탑 사면에 서로 다른 불상과 마주치게 된다. 시바, 비슈누, 브라만 같은 힌두교의 신을 위해 지어지고 나중엔 불상들이 들어선 여기는 명백히 신들의 자리다. 왕궁은 물론 어떤 건물도 앙코르와트의 높이를 넘어선 안 되는 시임립에서 사람의 일은 그보다 낮은 자리에서 은밀히 이루어진다. 지난해부터 앙코르 유적지에서 구걸이나 호객행위가 금지되면서 아이들은 왕궁 앞들과 수영장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슬며시 돈을 받는다. 앙코르 중암탑 안에서 세계에서 온 순례객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던 나이든 여자는 바구니에 달러가 들어올 때마다 옆에서 단속하는 경찰에게 넘겨주었다. 앙코르 유적지를 안내하던 캄보디아 출신 가이드는 앙코르 유적지가 1년에 480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지만 정작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많지 않다고 했다. 앙코르와트 유적지도 99년 동안 외국 회사에 임대되었는데 그 회사의 소유주는 베트남 사람이라는 것이다. 형은 북쪽에서 지뢰를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자신은 한국어를 배운 덕분에 온 집안의 돈을 끌어모아 자릿세를 내고 가이드가 되었다는 그의 생활 자체가 캄보디아인의 전형이다. 올 초부터 캄보디아에는 수도 프놈펜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토지 분배를 요구하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탓에 유난히 가파르고 좁은 앙코르 유적의 계단을 오르면 사원 한 구석엔 꼭 통곡의 방이 있다. 이곳 벽에 기대서서 억울한 일을 털어놓으며 가슴을 두드리면 그 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사원을 울린다. 수많은 신과 7톤짜리 거대한 돌기둥 수천 개 사이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은 가슴을 두드렸으리라. 쿵쿵.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김추자의 노래입니다. 님은 먼 곳에.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네, 다음은 생활경제 기사입니다. 영화 명량이 경제에도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이순신 장군을 주제로 한 블록 완구 매출이 3배로 늘고 관련 서적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랐다. 이순신 장군 쌀의 판매가 20% 이상 늘고 이순신 장군이 드신 진도 멸치라는 광고 문구가 나올 정도다. 지역 경제도 들썩이고 있다. 다음 달 9일에서 12일 전남 진도대교 일대에서 명량 대첩 축제가 열린다. 전남 완도 고흥 등 이순신 장군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지역은 앞다투어 관광객을 모으고 있다. 영화 명량의 경제적인 효과는 과연 얼마나 될까?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근거해서 계산을 해봤다. 관객 수 1,600만 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 약 60만 대를 생산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었다. 관객 1인당 영화표 가격을 평균 9,000원으로 보고 총 매출액의 영화산업의 생산 유발계수와 부가가치 유발계수를 적용하면 약 4천억 원으로 나온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보다 훨씬 컸다. 스마트폰의 12배, 자동차의 9.5배 수준이다. 서울대 경영학과 이동기 교수는 문화 콘텐츠 사업은 제조업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며 무형의 간접 효과까지 감안하면 명량의 경제적인 가치는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영화 흥행사를 다시 쓰고 있는 명량은 이 영화를 배급한 CJ그룹에게도 오랜만에 호재다. 그러나 정작 26일 기자가 만난 관련 임원은 앞으로 명량 같은 CJ표 한국형 블록버스터를 만들기 어려울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140억 원을 투입한 국제시장이 올 연말 개봉하고 나면 당분간 대작이 없다는 것이다. 이 임원은 명량처럼 투자액이 200억 원이면 손익분기점이 관객 650만 명, 설국열차처럼 450억 원이면 1,500만 명인데 어떤 전문 경영인이 결단을 내리고 투자할 수 있겠느냐며 고개를 저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8월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후 투자가 사실상 동결됐다는 것이다. 200억 원이 들어간 제7광구, 130억 원이 들어간 R2B 등이 잇따라 흥행에 실패하면서 명량 프로젝트가 2012년 무산될 위기에 있었는데 글로벌 시장은 한국형 블록버스터로 승부를 해야 한다며 이 회장이 밀어붙였다고 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201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봉급 생활자들의 재테크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로 물가를 감안한 실질금리가 제로에 가까워짐에 따라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과 채권 등 투자 상품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절세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고 은행권의 틈새 상품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에 따라 주식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중 자금이 증시로 이동해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종목별로는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기대되는 건설증권은행 등 내수주, 금리 인하 후 원화 약세로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정보기술, 자동차 업종 등이 수혜주로 꼽힌다. 특히 정부가 배당 확대 정책을 가시화하면서 고배당주의 강세가 예상된다. 서영종 대신증권 패밀리오피스 상품부 팀장은 고배당주는 초저금리 시대에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배당 수익률을 얻으면서 자본 차익까지 추구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라며 국내 기업들도 지배구조 개선 이슈와 투자자들의 배당 요구가 점증하는 시대에 배당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수형 주가 연계 증권도 저금리 시대에 매력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코스피 200 등 지수가 5에서 60%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가입할 때 정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최근에는 인덱스 펀드형과 적립형 등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상품도 나오고 있다. 절세 상품으로 각광받는 분리과세 하이힐드 펀드에도 관심을 둘 만하다.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고 30% 이상을 비우량 채권이나 코넥스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김영주 한국투자증권 강남센터 차장은 1인당 5천만 원까지 이자 배당 소득이 분리과세되며 공모주 물량의 10%를 우선 배당받을 수 있어 투자 매력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인기몰이를 했던 공모주 펀드도 저금리 시대에 적합한 투자 상품이다. 하반기 삼성 SDS, 제일모직 등 대어들의 상장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인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연 10%대의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브라질 국채, 경기가 회복돼 물가가 오르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물가 연동 채권 등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행 예적금 중에서 연 3%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2년 이상 가입할 경우 연 3.3%의 금리를 준다. 굳이 주택청약이 아니더라도 목돈 마련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의 경우 최고 240만 원까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령 총급여가 7천만 원인 근로자는 연 19만 8천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근로자 재산형성저축도 이용할 만하다.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7년간 가입하면 이자 소득이 비과세된다. 재형저축도 연 4%대 금리를 노릴 수 있고 일부 저축은행의 고금리 상품도 예금자 보호한도 내에서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세법 개정안에서 연금 세액공제가 확대되면서 퇴직연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세액공제 한도가 연 400만 원까지였지만 여기에 퇴직연금에 대해 한도가 300만 원 추가됐다. 12%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최대 48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을 400만 원 한도까지 꽉 채웠다면 굳이 추가로 넣을 필요는 없다. 세액공제가 늘어나는 한도는 퇴직연금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300만 원 더 넣는 편이 유리하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 DB형과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 DC형이 있다. DB형 가입자라면 개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DC형의 경우 기존의 DC형 계좌에 추가 불입하거나 IRP 계좌를 새로 만들면 된다. 김지숙 미래에셋증권 센터원 영업부 지점장은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앞으로 IRP와 DC형 수요가 커질 것이라며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고르고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증권사가 자산 배분부터 상품 선정, 시장 대응에 따른 사후 관리까지 자산 운용의 전 과정을 지원해주는 퇴직연금 랩 서비스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유저의 사랑하기 때문에 전해드리면서 9월 9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복, 이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해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내 곁을 떠나가던 날 가슴에 품었던 분홍빛에 수많은 추억들이 푸르게 바래졌어. 어제는 떠난 그대를 잊지 못하네. 내가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돌아온 그대 위해 내 모든 것 드릴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리. 오직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커다란 그대를 향해 작아져만 가는 나이기에 그 무슨 뜻이라 해도 조용히 따르리요. 어제는 지난 추억을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